자, 안녕하세요. 자, 9월 14일이죠? 9월 14일 세로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원하게 양시장 모두 시원하게 올려준 거는 오랜만인데 조금 막판에 코스피가 살짝 다운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코스피도 0.67%, 코스닥도 1% 이상 상승 마무리됐고요. 뭐 밤사이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긴 했는데 솔직히 뭐 제가 미국 이야기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다우존스는 올랐고 나스닥은 보합이었는데 선물은 다우도 나스닥도 뭐 살짝 오르다가 빠지는 이런 느낌이었고 오늘 밤에는 어떨지 뭐 민주당 쪽에서 미국 민주당 쪽에서 뭐 법인세 인상 그리고 뭐 금리 인상 걱정 뭐 물가 걱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미국을 뭐 이렇다 저렇다 분석해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야기는 드리는데 어쨌든 미국은 혼조세였고요. 이거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상해 지수는 막판에 그냥 보합 가고 있다가 막판에 충격적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뭐 중국 쪽에 뭐 안 좋은 이야기가 있나요? 일본은 계속 좋죠. 일본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속보까지 보고 어차피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종목은 여기에서 보는 종목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자, 뭐 기술적인 반등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반발 매수세에 외국인, 뭐 기관,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하게 한번 봐야겠지만 우선은 외국인 수급은 좋았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기관 수급도 지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코스피. 자, 기관 수급도 좋았습니다. 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뭐 코로나 1차 접종률 증가에 경제활동 기대감이 반영된다. 뭐 이게 언제적 이야기하고 있나요? 뭐 별다른 뭐 읽어볼 만한 기사는 아닌 것 같고요. 뉴스를 뭐 볼만한 뉴스가 있는지 훑어보면은 뭐 상생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뭐 카카오는 계속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정부 쪽에서도 뭐 다각도로 압박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원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자, 우리나라가 이제 네이버와 다음이 있는데 사실상 검색 시장 대부분을 장악한 거는 네이버지만 이 다음 쪽에도 조금 약간 민주 진보 쪽 사람들은 뭐 아고라를 비롯해 갖고 네이버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저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는 살짝 보수고 다음은 그래도 진보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 정권 들어와선 여러 가지 스탠스 자체가 다음이 우클릭을 많이 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결국은 두드려 맞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음모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대기업 문어발 확장하듯이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뭐 미용실, 뭐 택시, 대리운전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다 막 들이대고 있어가지고 한번 브레이크가 필요하기는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외랑 분산시켜가지고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고 뭐 어쨌든 딱히 별다른 기사거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자,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진행할게요. 종목별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리 때만 봐서 한 영상 2편 정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못했던 부분으로 자, 반도체 관련해서도 한 꼭지 영상 이 하나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냐 아니냐? 자, 반도체 가격 관련해서 뭐 4분기
자, 뭐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비관론.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관론에 대해서 한번 반박 내지는 세로미 피셜 이렇게 한번 반도체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 오늘도 뭐 홍준표 이 홍준표 후보가 뭐 이용돈 PD 좀 논란이 있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 쪽으로는 조금 반발이 있는데 안 그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영입한다고 했다가 보류한다고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대선 테마 해가지고 이제 한 꼭지 이렇게 또 영상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시원하게 이제 뭐 바이오도 그렇고 나름대로 다 시원하게 움직였는데 PB파마는 과연 어떤 매동인 건지 지금 시장이 올라오는데도 오늘 뭐 시장 장중에 내내 마이너스다가 그냥 종가는 살짝 플러스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PB파마 기업 분석 뭐 꿈과 희망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자리대 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차트상 자리만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 요렇게 한 5개 정도 진행해 볼 욕심인데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할 거고요. 자, MTS 화면 먼저 가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SK 리츠란 회사가 상장을 했나요? 제가 이 어플은 오늘 처음 여는 거라서 아시다시피 저는 거래는 신한 알파 어플에서 하기 때문에 자, 뭐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했고요. 뭐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오늘 뭐 에코프로뱀 거의 뭐 이거 뭐 VI 걸리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종가도 강했던 것 같은데 뭐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인 건지 어쨌든 뭐 제가 나중에 대한유화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분석을 못 했고요. 영화금속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어제는 한 2,650원까지 찍고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480원이니까 이게 뭐지? 어제 종가 근처? 어제 종가는 아니군요. 어제 종가에서 한 60원 살짝 한 2% 살짝 맛만 보여주다가 2285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마무리는 2395원, 2400원 정도니까 변동폭만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8% 정도 움직였는데 먹을 건 없는 자리죠. 차라리 조금 영화금속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석 전에 한 번은 더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스탠스라면은 오늘 같은 저점 자리 뭐 2,300원이 깨졌다가 올라오는 그 자리 정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뭐 2,320원이라든지 뭐 2,310원이라든지 뭐 두고 봐야겠지만 뭐 저는 추석 끝나기 전에 한번 달릴 거고요. 추석 끝나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로 이 수사 진행 상황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뭐 윤석열 게이트인지 아니면 박지원 게이트인지 어떻게 진행될지 뭐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영화금속 시에는 그대로 뭐 2,390원 그대로 스테이고요.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거래량은 뭐 1,000만 주 이상 터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한 700만 주, 오늘은 400만 주도 안 되죠.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길게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분봉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자 이런 분봉이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추세긴 떨어지는 추세예요. 어제도 윗꼬리 찍고 내려왔고 오늘도 시초에만 반짝했다가 2285원까지 9시 48분에 찍고 아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뭐 2300원 위로 2400원 근처에서 거의 움직였어요. 보시다시피 뭐 2370원 뭐 2420원 요 사이에서 거의 올라온 다음에는 여기서 움직였고 종가도 뭐 2400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금요일까지 딱
한 번은 더 쏘지 않을까. 수, 목, 금 3일 남았는데 이대로 이렇게 지지부진 하면서 추석 연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번은 쏘고 떨어지든 떨어져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이건 예측이에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믿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 종목은 뭐 2,600원, 2,700원 이런 자리에 잡으면 바보죠. 글자 그대로 뭐 이런 자리에 잡았는데 그날 3,000원 찍는 날이 아닌 이상 어차피 위에만 터치하고 내려오는 종목이란 거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싸게 사서는 답이 없다. 무조건 네, 뭐 이 종목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익절하셨던 분들도 있고 익절 못하시고 들어갈까 말까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확신이 없이 주식을 살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현금이에요. 반대로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팔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 최고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데 주식으로 바꿀까 말까도 무조건 현금이 최고고요. 주식을 들고 있는데 현금으로 바꿀까 말까도 무조건 현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들고 고민하는 거지 주식 들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제가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현금을 들고 있을 때 고민해야지 주식을 들고 있을 때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글자 그대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높은 자리가 되면은 가냐 안 가냐를 판단해서 싸다 싶으면 무조건 빼면 그만이에요. 더 간다 싶으면은 뺀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아니라 욕심, 미련, 집착 때문에 더 갈 것 같으니까 파는 게 싫은 거죠. 무조건 익절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특히 영화금속 같은 종목은 무지하게 흔들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익절하셔야 되시고요. 자, 바이넥스. 자, 뭐 오늘 뭐 다 달리는데도 이 종목은 해당 사항이 없죠.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더 이상 관심 종목에서 지우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뭐 연말이 됐든 뭐 10월 달이 됐든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뭐 바이넥스가 어떤 기업이라는 거, 매출이 얼마가 찍히고 뭐 스푸트니크 V가 됐든 다른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의 뭐 바이오 CMO 물량이 됐든 결론 날 때까지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자, 뭐 시젠도 SD 바이오 센서도 연말까지 본다고 했죠. 바이넥스도 연말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도 없었고요. 그냥 바닥에서 그들만의 뭐 18만 주 정도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드리면은 뭐 물려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그냥 짤짤이, 그냥 자기들끼리 짤짤이 하다 끝난 거고요. 이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 한번 볼까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 바이넥스 TDMO 활활이라는 거는 12일 주말에 나온 뉴스고요.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살짝 움직이는 것 같다가 말았는데 뭐 오늘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포가 움직여 줘야지 가는 부분인데 뭐 추석 전에는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건지 어쨌든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는 걸로. 대덕전자는 안 보기로 했죠. 자, 당분간 자리 다시 잡을 때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이미 뭐 이 종목의 뭐 투자 결정이나 뭐 PCB 관련 긍정적인 부분 다 말씀드렸고, 자리 때도 뭐 돌파 차트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힘없이 그 돌파 자리를 깨버린 게 안 좋고, 뭐 세력이 돈이 없는 건지 뭐 세력이 아니었던 건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대덕전자는 자리를 새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리 다시 잡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위아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한 뭐 9만원대 초반대 뭐 92,000원 93,000원 그 자리에서 파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잡았다면은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항상 조금 높다 싶으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서 다시 들어가서 주식수를 똑같은 금액이면은 높은 자리에서 팔고 낮은 자리에서 다시 사면은 하다못해 10주가 됐든 20주가 됐든 주식수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어차피 장기로 가져가실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자, 뭐 네페스 어제 뭐 얼핏 어떤 분이 네페스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나 들어갔다고 하셨나, 네페스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자리 때는 나쁘지 않아요. 뭐 올랐다가 다시 자리 잡고 살짝 눌림목 줬다가 다시 달리는 느낌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퍼포먼스가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음봉이 떨어진 부분이고, 오늘도 뭐 3% 4% 이 정도 움직였는데, 어제 들어가셨다고 했으니까 뭐 얼마에 어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어제 같은 자리도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좀 윗꼬리가 달린 자리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높게 들어가시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도, 어제는 음봉이었는데 그 음봉을 역전시키는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익절 구간이 아닐 수도 있죠. 항상 주식은 저점에 잡으셔야 된다. 뭐 일주일 저점이든 한 달 저점이든 그날 저점이든 1시간 동안의 저점이든 항상 주식은 저점에 잡으셔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네페스도 저는 충분하게 4만원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그런 업체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제가 기업 분석까지 뭐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넷플릭스 자리대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PB파마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뭐 오늘 움직임만 살짝 보면은 32,350원 마무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미 21선 아래에서, 자 오늘 뭐 까딱 잘못했다면은 3만원도 내줄 뻔했죠. 31,000원 찍고 올라와줬습니다. 32,350원 정도고요. 단독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뭐 코스닥 차트나 다른 시장의 지수가 움직일 때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자리대가 어떤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 PB파마인가요? PB파마 댓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조금 신경 쓰이는, 저는 이 댓글을 신경을 안 써야 될 텐데 조금 그런 댓글 얘기하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 댓글이요. 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그래서 뭐가 어떻단 말인지 종목을 보여주고 종목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주식 강의.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같이 분석하기 싫어요. 저는 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지금 확실하게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 임상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자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주식 리딩하는 게 아니고 추천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자리때만 보는 거죠. 프레시 바이오파마 단기 트레이딩으로, 데이 트레이딩, 초단타로 들어갈 만한 자리인 건지 아니면 나와야 될 만한 자리인 건지 그것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던 길 잘 가시고 멀리 안 나갑니다. 어쨌든 PB파마 자리대 다시 한번 봐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PB파마 얘기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자, 오늘 뭐 동신건설도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삼부토건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삼부토건도 떨어지고, 삼부토건 어딨죠? 지워버렸나요 제가? 여기서 지웠나 본데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뭐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삼부토건도 강하지 않았고, 뭐 먼저 움직였던 그 홍준표 테마주 중에 영화금속보다 먼저 움직였던 뭐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네요. 경남스틸도 뭐 양봉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9,260원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는 굳이 영화금속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이에요. 나락갈 것처럼 저렇게 떨어뜨려 놓고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잖아요. 뭐 변동폭만 따지면은 뭐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8% 찍었으니까 뭐 12%, 13%를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저 고점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충분하게 고가권에서 빠진다 싶으시면 익절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렇게 낮은 자리에서 과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홍준표 테마가 이대로 끝인가? 저는 추석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한 번은 더 쏘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쉬었다가 추석 쉬고 뭐 어느 순간 또 불을 뿜겠죠.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이 과반을 하냐 안 하냐 1차에서 끝나냐 마냐 이 얘기 나오다가 아니야 지금 이낙연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다시 추격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본격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뭐 윤석열의 대세론이 굳어질지 지금 딱 붙어버린 뭐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거의 뭐 오차범위 내로 붙어버린 홍준표가 역전 드라마를 쓸 건지 이 드라마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뭐 9,000원 찍는다 막 이러면은 공포죠 공포. 하지만 공포를 반대로 하면은 기회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얘기 아니고요. 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뭐 경남스틸 대선 테마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돈을 언제 번다고 생각하세요? 경기가 좋을 때 그거는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고요. 경기가 좋을 때 돈 버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큰 돈은 못 봅니다. 자, 과연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큰 돈 버시는 분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IMF 때 어땠나요? 힘들었죠. 금융위기 때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때 마찬가지 다 힘듭니다. 이 힘들 때 싸게 던지는 뭐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어떤 자산이 됐든 더 이상 못 참고 던지는 물량 그때는 절대 비싸게 못 던지죠. 아 이래 모르겠다. 아, 여기서 그냥 쳐다도 보기 싫어. 그냥 다 던져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잡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싸게 던져버리는 물량을 잡을 수 있다면은 이 대박인 거죠. 뭐 그런 마인드로 어느 정도는 어금니 꽉 깨물고 주식을 하셔야 되시고요. 다만 무조건 저점에 잡으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점에 잡을 때 조건 말씀드리잖아요. 그 조건 철저하게 지키셔서 그 조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뭐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뭐 무슨 종목 들어가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한 종목은 네페스였고 또 한 종목은 셀트리온 있나요? 하여튼간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끊고 이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주식이나 금융, 시사 관련된 정보는 모두 다 내게 맡겨라.